빠르게 변하는 현재 경쟁 사회에서 꼭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은 겁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게요. 빛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신설 중에 첫 번째로 겁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겁살은 식성 중에 겁재라고 해서 이 아이하고 참 많이 닮아있는 쌍둥이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그 뜻은 나의 힘을 소모시키고 소비시키는 이런 살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제 데모살이라고 해서 알려진 명칭으로도 많이 말씀하시죠. 겁살은 제살하고 천살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3살 방향이라고 할 정도로 이쪽에는 뭐 이사나 창업,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는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뭔가를 이제 새롭게 시작은 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기운 자체가 좀 위로 올리는 기운이 아니라 좀 많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내 힘을 많이 빼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가급적이면 뭐 이사, 창업, 내가 이동하는 곳은 여기로 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겁살을 가지고 이제 원국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운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겠죠. 원국에서 봤을 때 내가 사주의 짜임이 참 예쁘게 잘 짜여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겁살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첫 번째로 부지런하고요. 굉장히 바쁘세요. 쉬지 않고 바쁘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근면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세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원국의 이 구조 자체가 조금 아쉽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라면 이 부지런함이나 뭐 부지런한 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쉬지 않고 일은 하세요. 일은 하는데 좀 인색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남에게 뭔가 좀 받고자 하는 심리도 강한데 그게 잘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조금 없으세요. 어떤 보는 눈?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시고 귀가 좀 얇아요. 귀가 얇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람 만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한다기보다는 주의한다. 주의하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자주 만나세요. 여러 번 만나서 판단을 하는 게 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득이 되고자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잘 맞다고 해서 한 번에 결정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운에서 내가 겁살이 원국에 있다. 그런데 운에서 슝 하고 날라왔어요. 이 아이가. 날라올 때는 동업을 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시거나 창업은 뒤로 조금 미루시고 이럴 때는 현금화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땅이나 부동산, 문서 또는 적금 이 위주로 가시는 게 좋으시고 만약에 투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주식,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죠. 비트코인은 이런 시기에는 하셔도 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주식은 만약에 그동안 계속 해오셨다면 이 겁살운이 들어온 해나 또는 대운에서 겁살이 들어왔는데 10년 동안 그 연운에서 겁살이 동착할 때가 있어요. 딱 만날 때 그런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식을 하셔도 장기 투자 쪽으로 가세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이 겁살의 기운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돈에 대해서 다른 거 분산 투자를 더 하셔도 되고 그때까지 좀 묵혀두시는 게 좋다.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시고요. 꼭 이분들한테는 사람들이 돈도 잘 빌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좀 힘들다, 나 너무 힘들어, 아무개야. 이런 좀 죽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좀, 특히나 신강사주 분들은 이걸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뺏어올 수도 있어요. 정말 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뺏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사주 자체가 좀 약한 신약사주다. 그런 분들은 이 돈 빌려달라는 말에 대해서 거절을 못 하세요. 거절도 잘 못 하시고 힘든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거절을 못하니 내가 금전적으로 분명히 빌려주면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 조금은 내가 사주를 보셨는데 신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 운이 뭐 신약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신약한 건 아니잖아요. 내 운이 좀 강해지고 나에게 좀 힘이 되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돈 못 받거든요. 돈 많이 받어요. 겁살 원국에 일지, 특히나 일지하고 월지에 중증하게 내가 일지 월지에 두세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좀 안타까운 얘기는 월지는 내 사회 자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 궁이잖아요. 이 월지에 겁살이 2개 이상 있게 되면 부모님을 조금 빨리 여일 수도 있고, 내 일지에 겁살이 두세 개 정도 중증하게 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내가 잘해줘도 고마움을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움을 모른다. 그리고 배우자분의 건강이 내 운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 되면 이 겁살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배우자분의 건강이 조금은 약해지거나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옆에서 본인분이 많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내 뒤에서 저격수라고 하죠. 누군가 나를 좀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건 겁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요. 가장 큰 건 돈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게 겁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격수가 내 뒤에는 나를 좀 노리는 기운이 있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 해놓고 좋은 말을 못 들으니까 남의 일에, 남 일에 참견하면 안 되겠죠. 남에게는 참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욕심을, 특히나 겁살이 재성에 있는 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처럼 원국에 좀 구조가 잘 짜여 있거나 구조가 조금 약하더라도 내 운에서
좋은 운을 맞이했을 때는 이 욕심이 재물로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중증하신 분들은 더 많은 재물도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내 원국 자체가 좀 약하거나 원국은 그래도 강한데 운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갈 때도 있잖아요. 살면서. 그럴 때는 특히나 이 재성에 겁살이 같이 있는 분들은 내가 욕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사기일 수도 좀 있으니 이때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부분은 내가 이런 겁살이 있다 또는 겁살 운이 왔다 그럴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시고요.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도 많지 않아요. 그 생각 자체가. 생각하시고 조심해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천천히 결정하시면 분명히 좋은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걸 피해가고 싶다. 피해가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피해가는 방법. 큰 돈 들이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어떻게? 내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을 만났을 때 커피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나누어서 내가 먼저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1, 2만 원 정도 크다면 크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많이 큰 돈은 아니라고 여겨지죠. 이 1, 2만 원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서 후원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린아이들 길 가다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후원을 하셔서 내가 좀 이걸 피해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어서 또는 작은 호의를 베풀어서 이걸 좀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살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정말 두세 개씩은 다 있고요. 그리고 이 겁살에 천을귀인이나 천주귀인 등 귀인이 같이 동조해 있으면 이 귀인의 영향력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안 좋은 살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소가 되니까 영향력이 좀 감소가 되니까 이것도 만세력에서 잘 살펴보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저도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